주로 요양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접근성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가상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 선생의 시조가 있죠. 이고진 저널을 짚어서 다루죠. 마지막 문장이 넓기도 서러운데 진조차 지실가. 이게 우리가 개발 시대에 우리도 언젠가는 다가가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아프고 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큰 틀에서 아까 김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공공성이라는 포함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곧 다가올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정호 교수님께서 요양보호 중심의 문체의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정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장교요양보험제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의료적인 것들은 우리 임준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임준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노인들이 이제 최대한 그런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과 지역 사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아시는 것처럼 4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2세로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2030년이면 여성이 90세, 남성이 84세로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수명, 활동의 제한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건강수명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이 약 9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 9년 정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강수명을 늘려서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의 만성질환은 표에 4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노인의 49.4%가 사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연령이 또 증가하실수록 우울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환이나 정신적인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러한 질환은 노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최대한 예방과 관리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공공의 의료와 공공의 복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임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의료나 2차 의료에서 이러한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공성 확대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커뮤니티 케어는 집과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고 노인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 헬스하고 소셜케어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하고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중요한 개념이 돌봄의 연속성입니다. 이 돌봄의 연속성은 뭐냐면은 노인의 기능 상태나 욕구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연세가 들어지거나 질환이 또 많이 발현을 하거나 여러 상황이 들어서 이러한 욕구가 변하는데 그러한 욕구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의료하고 복지 서비스가 그 사람에 맞게 적합하게 제공되는 것들이 중요하죠. 패키지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의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의료 시스템 자체에 커다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중심으로 해서 응급으로 치료를 하는 것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만성질환을 잘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1차 의료와 2차 의료, 1차 의료의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상당히 그러한 방향으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니지드 케어라는 얘기를 하고 영국에서는 워낙에 NHS라는 강한 국가의 조세 방식에 의한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보건의료하고 복지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료와 보건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홈 널싱 서비스, 재활 서비스, 영양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집에서 제공하는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홈헬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이 복지적인 홈헬프 서비스는 좀 더 축소하게 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셀프 케어를 통해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나는 보통적인 특징은 최대한 병원과 복지와 보건소와 이런 데들이 지역 단위에서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서로 간의 대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통합을 하거나 기관을 통합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요하는데, 사실 통합은 매우 어려운 건데 링크나 코디네이션, 인티그레이션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과 의료와 복지가 상당히 이제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정말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연계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의료 서비스도 필요하고 복지 서비스도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르신을 건강한 노인, 허약한 노인, 경증 노인, 중증 노인으로 해서 사정 결과인 장기연금의 사정 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장기요양이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봤고, 그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쓰이는 의료와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들에서 나름대로 좀 제한적이지만 정리를 해봤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다들 분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와 보건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라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았을 적에 첫 번째, 만성질환을 보유한 건강한 노인에게는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우리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시스템이나 만성질환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들이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1차 의원, 병원, 종합병원들 간의 역할의 분담이나 또는 그들 간의 경쟁관계가 특히 있죠. 특히 의원과 병원 이런데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협조적인 체제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 관련해서도 보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확대 발전시키고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고, 또한 검진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40세와 66세 이후의 검진을 통해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얀 노인은 아무래도 기능 상태가 조금 떨어져서 거동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 오시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왕진 제도가 사실상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도 미약합니다. 이 허약 노인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도 제가 이제 문헌에 의하면 아무래도 방문가선도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간호, 상담 이런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복지 영역에서의 허약노인이나 서비스는 어떤가 보면은 보건과 복지하고의 연계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이 아주 단순 안부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부 확인, 그리고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체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은 매우 되어 있지 않고, 이것 또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증 노인과 중증 노인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경증 노인과 중증 노인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경증 노인들은 병원에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지역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이용자나 그 보호자가 자기가 가는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사실상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통해서 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있을 정도면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이용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촉탁이를 각 요양원에서 알아서 섭외를 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지역 기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촉탁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 시골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 구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요양원의 의료 서비스가 되게 이제 격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촉탁이가 한 달에 몇 번, 한두 번 해서 어르신들의 기능 상태를 제대로 스크리닝하기가 어렵지요. 이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건 쪽에서의 서비스, 저는 이제 보건을 약간 간호 쪽의 서비스도 보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3대 간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간호 서비스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병원에서 간호 서비스가 취약하고요. 이제 보건제도 파견하는 간호 서비스들도 문헌에 의하면은 고난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욕창이나 동료 간 경관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서비스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실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파견하는 간호사들도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의 중요한 대상의 어르신들이 중풍에 걸리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재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대한 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에 급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고 사실 공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다 제공되는 복지의 서비스는 어떠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이고 사실 어르신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도 높지 않은 그런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증 노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중증이 되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요양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러한 병상의 배도수도 많고 의료비용이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나오지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빨리빨리 나가게 만드는데 그럼 요양병원이 있어서 여러 서비스 질이 좋으면 좋은데 요양병원의 설립 기준을 보면은 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의사 선생님이 야간이나 주말이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사실 부재한 상태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임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전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은 상당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문간호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서 절대적인 서비스의 질이 인력 부족과 이런 걸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공의료가 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지나치게 낮은 가사돌봄이나 식사보조나 산책이나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건강 상태 개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중증 노인을 위한 보건 방문간호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하는 것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전국에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의료에서 최대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파견하는 간호 서비스들을 대폭 확대해서 굳이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임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 영역에서의 그런 간호 영역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지역 차원에서 보건의료나 복지가 연계가 되고 있느냐를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의료와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의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환자를 협력하거나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데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응급실에 갔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데 가라. 계속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지역 단위 협조 체계가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쪽에서의 서비스, 이제 간호 서비스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간호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에서도 제도가 다르고 재원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면서 그런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에서 정말 커뮤니티 케어가 잘 되려면은 이런 간호 서비스들이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돼야 되고 서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면하고 있습니다. 복지 영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화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오히려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기존의 복잡한 전달 체계와 공급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로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역 간의 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와 보건들 간에도 사실은 돼야 되지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고요. 시간 관계에서. 그리고 보건과 복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국하고 복지정책국하고 서로 간에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선의 구나 도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서도